커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190잔 맛있어요. 190잔 이디야 스틱 원두, 아메리카노 150잔, 라떼 40잔, 이디야 머그컵까지 세 세트 모두 68,000원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주문 문자 여기 번호 나오죠. 010-2272-3864입니다. 010-2272-3864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오늘 마지막 뉴스, 세 번째 뉴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체스카 홍. 프란체스카 홍을 우습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프란체스카 홍을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프란체스카 홍을 그 연설을 좀 봤는데 선동 능력이 좀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한국에서 엄청 띄워줬잖아요. 예, 트럼프 뭐 저격수라느니. 오늘 졌죠. 그래서 프란체스카 홍이 이렇게 졌는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도 굉장히 웃깁니다. 정말 웃기고 그 프란체스카 홍이 이제 일단은 연설을 잘 하더라고요. 독특한 게 이렇게 연설할 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하고 전혀 다른데 말을 굉장히 이렇게 좀 천천히 해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본 정치인들 중에서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 처음 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점이 있어요. 예, 어필하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예,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결집을 했겠죠, 프란체스카 홍한테. 자, 얘가 이제 그 좌파계입니다. 하산 파이커, 좌파 인플루언서인데 예, 지금 완전히 이제 깨갱하고 있죠. 지금 프란체스카 홍이 완전히 충격패입니다. 거의 30%포인트까지 앞섰었대요. 예? 프란체스카 홍이. 30%포인트. 이게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이 후보가 올랐어요. 데이비드 크라울리가 이겼습니다. 되게 웃기는 게 참 선거에서 나갔다가 지난달에 불출마 선언했어요. 근데 얘를 민주당 기득권이 다시 끌고 온 겁니다. 왜? 프란체스카 홍 싫으니까 기득권에서는. 야, 우린 공산주의 사회주는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에서 이렇게 차세대 급진 좌파 스타로 떠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급진 좌파. 프란체스카 홍이 위스콘신주 주지사 경선에서 오늘 완패라기보다는 아슬아슬하게 패했습니다. 예. 그 충격적인 패였어요. 왜냐면은 20포인트, 30포인트 앞서다가 이렇게 진 거는 얘네들도 예상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미국 보수 언론들도 프란체스카 홍이 이길 거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패배가 아니에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면서 사실상 승리를 예약해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후보가 투표함을 여니까 중도 성향 경쟁자한테 일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그 미러키 카운티 이 사람이 행정 책임자예요. 제가 옆에 이렇게 얘가 이제 이겼는데 얘가 이겼습니다. 39.8%로 득표율. 프란체스카 홍은 39.3%였습니다. 그래서 격차는 불과 뭐 0.5%포인트, 뭐 어떤 데는 0.4%포인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표 차이로는 뭐 4,000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볼 때는 아슬아슬한 패배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의미는 결코 작지가 않아요. 예, 프란체스카 홍은 진짜 한때 경쟁 후보를 30포인트 차로, 30%포인트 차로 앞서가지고 그래서 나간 것도 있었어요. 얘가 사실. 얘가 원래 나갔었다니까요. 지난달에. 7월 7일이었나? 한 달 전에? 불과? 근데 얘가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이기는 저는 이런 웃기는 짜장 같은 선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저지른 거 아니냐, 기득권이. 저는 그 가능성도 열어놓습니다. 솔직히. 예. 지금 프란체스카 홍이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벌써. 그래서 어쨌든 그 한때 경쟁 후보 30%포인트까지 앞섰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예, 그래서 민주당 지금 전국적인 스타가 됐죠, 사실. 좌파 진영에서는. 프란체스카 홍이. 그런데 막판에 판세가 뒤집힌 겁니다. 무엇이 민주당 유권자들을 움직였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엇이?
제 판단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프란체스카 홍이 상징하는 급진 좌파하고 민주사회주의 노선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봅니다. 예, 그냥 닦아놓고 야 너네들 그냥 공산주의지? 이런 거예요. 너네 민낯 까봐. 너네들 원래 마오쩌둥도 좋아하잖아. 다 좋아하지 않냐? 너 스탈린 좋아하지 너네들. 막스 좋아하지. 맞아요. 좋아해요 얘네들 진짜. 싫어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여기 진짜 2세 공산주의자들이 실제로 마오쩌둥 좋아하고 김일성 좋아하고 김정은 좋아하고 시진핑 좋아하고 예 모택동 좋아하고 스탈린 좋아하고 막스 좋아 칼 막스 좋아합니다. 우리들이 다 싫어하는 놈들을 신처럼 떠받들어요. 예.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홍은 단순한 그런 좌파 민주당 후보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이제 얘는 이제 이긴 후보예요. 데이비드 크라울리. 근데 별로 데이비드 크라울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얘가 진 거에 오히려 더 관심이지 프란체스카 홍. 본인 스스로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밝혔고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단체인 DSA 소속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찰 예산 삭감을 넘어서 경찰 폐지까지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근데 워낙 욕을 먹으니까 얘네들이 노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백인 우월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 글도 썼어요. 이 여자가. 교도소하고 연방상원 폐지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추수감사절까지 취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이거 백인들이 이거 네이티브 인디언 탄압해가지고 죽여버려가지고 미국을 차지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국 역사 지우기에 앞장서는 인간이죠 보면. 근데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말을 바꿔요 얘네들이. 급진 좌파 진영이. 추수감사절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고 어제 인터뷰에서 그랬습니다. 예, 그제 인터뷰 선거 하루 앞두고 경찰 폐지 지지하지 않는다고 또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과거 발언하고 이념을 다 기억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초지일관이라는 말도 모르는 것 같아.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불법 체류자 중에 XX범들 많지 않느냐, 살인범들 많지 않느냐. 막 언론들 모든 언론들 100%가 다 때렸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 근데 끄떡도 안 했습니다. 출마 선언한 첫날부터 논란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불법 체류자 중에 XX범이 많다. X폭행범이 많다. 살인범이 많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게 지지율 1위로 치솟은 이유예요. 언론들이 다 그렇게 비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끝났다고 그랬고 비즈니스맨으로서도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내러티브가. 좌우 내러티브가 다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그랬냐면 난 진실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 그게 팩트고 진실이다. 그 말로 바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1위. 1위 자리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잠깐 벤카슨한테 살짝 한 번 여론조사에 밀렸다가 쭉 1위 했습니다. 초지일관이에요. 지네들이 정말로 이렇게 믿으면 밀리면 안 되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마이크 들이대면은 얘기를 해야지. 맞다고. 나 칼막스 좋아하고 경찰 싫어하고 추수감사절 싫어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얘네들이 솔직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그래서 진 것도 있다고 봐요. 20포인트, 30포인트 앞서다가 에이 뭐야. 갑자기 또 경찰 지지하네. 응? 갑자기 또 추수감사절 취소 안 한다고 그러네. 무엇보다 위스콘신을 보면은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가 아닙니다. 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치열하게 맞붙는 대표적인 경합주예요.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이런 곳에서 경찰 폐지하고 급진적 사회주의를 주장해온 후보를 본선에 올리면 공화당의 주지사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커졌던 겁니다. 결국 민주당 유권자 일부도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얘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선택해서 우리 평생 후회할지 모른다. 예찍고. 이런 공포감이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또 좌파 정책은 지지해도 경찰 폐지하고 사회주의 실험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실험해가지고 개박살 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프란체스카 홍을 후보로 내세우면은 경선 최종 승자로 내세워서 민주당 대표 주자로 내세우면은 11월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받는 공화당 후보 탐 티파니에게 개박살 날 수 있다. 당연히 여기까지도 생각이 닿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공화당 쪽에서는 프란체스카를 원했거든요. 미친 후보하고 미친 좌파하고 맞붙어야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합주에서 위스콘신에서 공화당에서 실제로 이건 말이 아니고 프란체스카 홍 캠페인에 300만 불 지원했대요. 공화당 쪽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프란체스카 홍이
제발 이겼으면 좋겠다 해서 300만 불을 지원했다 그럽니다. 프란체스카 홍 캠페인에. 이거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심판 내린 건 아니에요.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내린 결정입니다. 때문에 이번 결과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급진 좌파 그리고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거부감하고 경계심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 빌 마her, 빌 마her가 그랬잖아요. 얘네들 나는 찍을 의향이 없다. 차라리 제이디 벤스 찍겠다. 대표적인 민주당 농객입니다. 빌 마her는요. 코미디언이기는 하지만 나 민주사회주의는 난 지지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민주당에서 가장 상징적인 농객입니다. 사실 빌 마her는. 그런데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민주당 전체가 사회주의를 거부했다 그렇게 말하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꽤 많이 나왔거든요. 프란체스카 홍도 31만 표 받았습니다. 39%가 넘는 표를 얻은 거예요. 예. 오히려 더 무거운 부분은 무서운 부분은 민주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경찰 폐지 전력까지 가진 이런 급진 좌파 후보가 미국 핵심 경합주에서 주지사 후보 자리를 불과 수천 표 차이로 놓쳤다는 것. 그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면. 그러니까 급진 좌파 물결이 far left 물결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말 아슬아슬하게 저지가 된 겁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미국의 급진 좌파 진영의 상징 아닙니까? 급진 좌파 상징인 버니 샌더스, 버먼트주 연방상원의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콜테스, AOC조차 프란체스카 홍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급진 좌파에서도 그 전국적인 스타 아닙니까? 어쨌든 버니 샌더스하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콜테스, AOC 얘네들도 지지 안 했어요. 야 너는 우리도 못하겠다 이겁니다. 너는 너무 심해가지고 나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급진 좌파면. 그래서 같은 민주사회주의 계열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지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 모두 프란체스카 홍한테 공식적인 힘을 전혀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란체스카 홍 과거 발언이 너무 과격했고 본선 경쟁력이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AOC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뉴욕 급진 좌파 하원의원 한 명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2028년 민주당 대선 잠룡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단독 1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콜테스는 그리고 질문도 첫 번째 질문이 다음에 대선 후보 나갈 거냐 이거예요. AOC가 누군지 혹시나 모르실까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OC 사진 보면 아시죠? 예, 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거 아세요? 급진 좌파 바텐더 출신. 바텐더라고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샤운 해니티도 바텐더 출신이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보수 농객.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약간 무식하다고는 생각을 하죠. 예. 꾸준히 단독 1위에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미국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애들이 이렇게 민주당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로 오르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만 어쨌든 AOC 입장에서는 위스콘신 같은 핵심 경합주에서 다음에 대선 지금 출마 고려하고 있는 여자니까 위스콘신 핵심 경합주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은 그 경합주에서 위험 부담이 큰 후보한테 함부로 자신의 이름을 걸기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 홍이 승리하면 함께 축하할 수 있지만 본선에서 큰 차이로 패하면 AOC식 사회주의는 경합주에서 통하지 않는다. 이런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버니 샌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내세운 그런 민주사회주의 운동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이길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보하고는 거리를 두는 게 안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프란체스카 홍은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자신하고 같은 노선을 대표하는 전국구 인물들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한 오마르 그리고 하산 파이크 이런 급진 좌파 인플루언서. 일한 오마르는 완전 무슬림 신자잖아요. 무슬림. 예. 좌파.
사기 혐의, 그다음에 오빠, 친오빠하고 결혼했다는 걸로도 지금 논란이 되는 여자 아닙니까? 이런 그리고 재산도 원래 마이너스인데 3,300만 불이 어떻게 부풀렸는지 모르겠어요. 연방 하원에 들어가고 나서 재산이 3,300만 불로 부풀어 올랐대요. 얘네들의 지지를 받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프란체스카 홍은 이번 선거에서 졌지만 정치 스타로 떠올랐고요. 셰프예요. 그 위스콘신주에서 라면 가게 운영했더라고요. 라면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 요식업계에서 이렇게 몸담은 걸로 이제 그 인정을 받는 거죠. 실물 경제의 상징 아닙니까? 요식업이. 거기에 몸담았고 셰프였고 15년 동안 일했대요. 그리고 그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왜냐면 거기가 이제 5만 7천 불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연봉이 5만 5천. 그래서 그 돈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투잡 뛴 거예요. 셰프 하면서 요리사 하면서 그리고 그 식당 가게 공동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제가 아까 봤었는데 공동 주인이었는데 2024년에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어요. 예. 근데 어쨌든 불과 37살 한인 여성 주의원이 민주당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 자리를 거의 차지할 뻔했다는 거는 이건 경고입니다. 미국 전국 언론이 프란체스카 홍 이름을 다뤘고 민주당 주류, 메인스트림 그리고 진보 진영 모두가 주목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 여자 그 연설 방식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연설은 잘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스탬프 스피치를 항상 챙겨 봅니다. 그 어떤 후보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조건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그 빠르게 말을 쏟아내는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한 단어 천천히 끊어 말하고요. 중간에 의도적으로 침묵 많이 넣고 그 자신이 평범한 노동자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그런 감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굉장히 천천히 얘기하고 그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에 그런 그 굉장히 쉬운 화법을 사용을 하는 게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식으로 연설하는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용만 보면은 급진적인데 전달 방식은 차분하다. 그리고 솔직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들으면 혹할 만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언뜻 들으면은 약간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한 내용 하는데 그렇게 들을 거예요.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워킹 클래스 타겟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워킹 클래스 타겟으로 하고 있고 빈부격차. 사실 미국에 이제 조만장자 나오고 뭐 조만장자는 이제 아니죠. 다시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폐해가 이제 그거의 해답이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점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외로 메시지가 비슷한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 보고 암살하고 싶다고 그랬죠. 86 트럼프 얘기하고 또 오늘 오늘 그 승복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비판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그 메시지가 상당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진적인 주장을 흥분해서 외치면은 대중이 경계하죠. 그런데 이제 같은 주장을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고 차분하게 얘기하고 도덕적인 언어하고 따뜻한 표정으로 전달하면은 마치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주장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수 세례 엄청 받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지지 진영 사이에서 아주 그냥 거기 완전 프란체스카 홍한테 꽂혔어요. 그러니까 연설하는 내내 그냥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프란체스카 홍은 이런 대중 선동 그리고 감정적 동원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정치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자하고 대기업이 여러분 삶을 빼앗았다. 정부가 모든 사람 주거, 의료,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 기존 체제는 노동자들을 버렸다. 소음하고 공해 일으키는 AI 데이터 센터 다 없애야 된다. 지금 이런 메시지는 울림이 있거든요. 특히 요새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경제적으로 힘든 젊은 층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괜히 그냥 그러니까 미국에 아직도 미친 좌파가 많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그 선동되는 거지? 왜 프란체스카 홍 같은 이런 그 과격한 극단적인 후보가 인기가 있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듣기 좋은 구호하고 정책 현실성은 별개 문제죠. 예. 그래서 막대한 정부 지출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또 기업하고 부유층을 계속 압박했을 때 투자하고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하고 형사 사법제도를 약화하면은 서민들 안전 누가 지킬 것인지,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얘네들이. 왜냐면 제가 급진 좌파 애들 너무나 많이 상대했거든요. 너무나 많이 상대했습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약점은 저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치인들은 혜택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거 줄게, 저거 줄게, 퍼주기. 근데 그 비용, 부작용은 추상적으로 처리하고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요. 항상. 보수 진영이 프란체스카 홍 같은 정치인을 가볍게 조롱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도 제가 설명했지만, 그런 동시에 약하다, 얘네들. 날카롭게 이게 딱 공격하면은 얘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못한다. 예, 같이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졌지만 31만 표 이상 얻었고요. 민주당 경선 사실상 양자 대결, 예, 전국적인 이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란체스카 홍을 보수 진영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게다가 아직 젊고요. 현재 위스콘신 주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 그리고 지지자 명단 확보했고 후원 조직까지 확보했습니다. 때문에 프란체스카 홍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질 가능성은 없어요. 다음 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이나 다른 주 단위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고 연방 상원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한국 언론들이 미친 듯이 띄우는 게 웃기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싫다고. 왜? 이재명 만만세 해야 되니까. 지금 좌파 진영 다 죽이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들어가면 다 죽였어요. 지금 뭐 마두로 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두로 잡고 지금 시진핑도 힘들고, 예? 이란의 아야톨라 정권도 하메네이 끌어내리고, 지금 뭐 맹활약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 맹활약이에요. 지금 쿠바도 힘들고, 쿠바는 의사도 수출 못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막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로 외화벌이 하는데. 이재명도 이제 시간 문제고요. 예, 이재명도 지금 눈에 들어온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 만난 거 보세요. 이재명 싫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웃기는 겁니다. 구속이 된 덕분에, 이런 표현하기 그렇죠.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중요한 이슈들 다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손현보 목사님 그 가족 측에서. 하지만 제 생각이에요. 부정선거 얘기했다고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는 목사님이 직접 얘기했죠. 손현보 목사님이. 그래서 이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예, 지금 보수 진영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 쪽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유권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급진 좌파 우동에게 제동을 걸었다. 그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AOC, 버니 샌더스 같은 급진 좌파 진영도 막상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지지하면 나 대통령 개박 못할 것 같은데? 그쵸? 급진 좌파들 싫어하니까, 미국의 중도층들이. 그래서 AOC 버니 샌더스조차 프란체스카 홍한테 정치적 보증을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보여준 진짜 메시지는 이거죠. 미국 민주당 내부에도 사회주의에 대한 경계선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얇다. 예, 그렇게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제 눈길은 하여튼 끌었어요. 프란체스카 홍이. 예, 여러모로 그렇습니다.